오늘 날씨가 꿀꿀할 줄 알고 이 여름밤 비 냄새라는 책을 준비를 해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잘 어울리진 않지만 아마 내일부터 또 비가 오겠죠? 그런 날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제는 두 여름과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집 앞 골목에서 담배를 태우며 어떤 생각이 자라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에 관한 문장은 언제부턴가로 시작했어야만 했다. 언제부턴가 나는 그의 말투를, 콧소리의 농도를, 웃음을 글로든 그림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도 옮겨다 표현하고 싶었다. 더 듣고 더 봐야만 하는 일이었다. 지난 여름 왜 그렇게 함께 술을 마시고 전화하고 주정했냐 누군가 묻는다면 아마 함께 비 맞는 게 좋아서요 답했을 테다. 그와 함께 종각에서 을지로로 충무로로 다시 종로로 걷는 밤 내내 여름 냄새가 번졌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걷는 길 내내 그는 몇 번 그렇게 말했다. 여름 냄새가 나요. 나는 그렇게 몇 번 대꾸했다. 이상의 이런 시 중 내 차례 못 올 사랑인 줄은 알면서도 나 혼자는 꾸준히 생각하리다.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소서. 내 차례 못 올 리가 자 그러면 내내 어여쁘셔서 하는 글귀 조각을 건넨다. 골목에서 담배를 문 채 가지고 다니는 83년도 이상 전집을 꺼내 보인다. 건너에서 그이는 이제 지쳤다고 하던 일을 그만둘지 모른다 말한다. 보여준 빼곡한 메모에 힘들면 그만둬요 하는 말을 꺼내지 못한다. 되려 나도 함께 할래요 말한다. 건너에선 지루하고 힘들 거라 답한다. 같이 힘들고 싶단 말은 못하고 그저 재밌겠다 웃는다. 그저 비 같은 걸 함께 맞는다고 올 여름에도 또 함께 비를 맞을 수 있겠다 생각한다. 내 차례 따위 오지 않아도 그가 숨어 울지 않으면 좋겠다고. 그가 편두통에 시달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저는 꽤 많이 힘들었어요. 메시지를 보냈다. 택시 라디오에선 45년 만에 장마가 가장 일찍 끝났다는 사실을 전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건지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꼽아서 짧게 읽어드렸는데 네, 대략 이런 내용이고요. 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지는 않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구나, 뭐 이럴 수 있었던 사람인 적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 이따가 밖에서 보시고 여러분들도 뭐 예전에 언젠가 이런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되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를 뜻하죠. 제 꿈이죠. 더 좋은 책을 내고 싶다는 꿈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동이 들 때까지라고 지었습니다. 들으시기에 편한 글을 골라서 몇 편 읽어드릴게요. 오르막길 잎새. 아직 백팩이 어울리는 한 남학생. 나 이번 달에 대출 받으려고 오르막길 잎새에 있는 가로등이었다. 후줄근하게 입고 산책을 나선 나는 가로등 밑이 남학생들이라 조금 안심했다. 내가 가까워오자 다른 남학생이 방금 뿜어낸 담배 연기를 휘휘 없애면서 나는 대출이라도 됐으면 좋겠다야. 그리고 그림자가 생길 정도로 한숨을 푹 내쉰다. 큰 돈 나갔을 때 떠올려 봐도 나는 없는 액수들을 말로 주고받는다. 겁이 나서 도망치듯 가로등 불빛에 오르막길을 오른다. 복잡한 대출 관련 용어가 계속 들려온다. 자기들 얘기에 비하면 내 오르막길은 수월하다며 내가 오르막을 다 벗어날 때까지 대출 얘기는 계속 들렸다. 와우산 공원을 산책하고 오르막길을 다시 내려온다.
학생들이 있던 잎새의 가로등엔 불빛들만 남아 허전해 보였다. 가까이 쓰레기 수거차다 나와 마주치자 자기가 먼저 피해갈 것처럼 하더니 한 곳에서 서는데 4, 5층 원룸에서 많이도 나왔다. 매달렸던 2명이 내려 살찐 종량제 봉투들을 싣는다. 아까 남학생들이 내놓았는지도 모른다. 무서운 액수로 대출을 받아 편의점 낼 때는 푼돈. 뭘 먹은 것 같았으나 오르막길 입구에서는 대출 걱정만 했으니 정작 살이 찐 건 저기 실린 종량제 봉투들이다. 그냥 저처럼 가난한 대학생들을 본 것 같았어요. 그날은. 그런 남학생들이 지나치면서 매일 오르는 이 오르막과도 비슷한 무거움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 책은 저 이전의 책에 비해서는 조금 무거운 생각들을 담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앞에 작가님들은 이제 산문 읽어주셨는데 저는 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시집입니다. 음악 시집이고요. 음악을 소재이자 주제로 많이 다룬 시집입니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청색음악. 파도를 듣고 있다.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물러났다가 다시 다가오는. 파도는 세상의 모든 중심에서 모든 바깥으로 치는 음악이다. 구대륙의 화음도 신대륙의 물음도 모두 노래로 부르고, 같은 쉼표도 저마다 쉼의 순간이 다르듯 푸름에도 저마다의 깊이가 다르다. 한 음이 하나의 포말로 오늘 달려오고, 어제의 포말은 어느새 큰 대양을 이루고, 내일은 어떤 포말이 부서져 소리를 낼까. 청색 음악이 흘러 수평선 너머의 이야기와 해변의 이야기가 만난다. 가끔 배가 지나가며 이방의 언어로 쓰인 편지가 담긴 유리병이 밀려오기도 하며, 여기는 섬일까 아닐까 지금까지 악보로는 모를 일. 달이 왔다 가면서 달라지는 빠르기, 두근거림과 실망을 반복하는 이야기. 이 음악에 발을 담가 보세요. 신발을 벗고 발가락 사이를 채우는 물. 그 물이 당신의 해변으로 흐를지 아니면 먼 바다로 끝내 출항할지, 흰 것은 구름과 파도의 끝자락뿐. 이 행성의 나머지 음악은 푸르게 푸르게. 궁금한 것은 심해는 얼마나 깊으며 하늘은 언제까지 맑을지, 악보의 어디쯤에서 이 음악이 끝나는지, 왜 영원할 것처럼 파도의 반주는 계속되는지. 네, 감사합니다. 청색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작년까지 속초에서 살면서 작업 활동을 했었거든요. 거의 매일마다 이렇게 글 쓰면서 좀 이제 스스로 환기를 하고 싶어서 바닷가 가서 바다 보면서, 파도가 치는 해변은 정말 모든 대지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바깥에서 모든 중심으로도 파도가 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심상을 가지고 시를 써봤습니다.